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규어의 프리미엄 EV 제규어 I-PACE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은 물론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다양한 전기차들이 속속 데뷔하며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자사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여러 감성 그리고 기술적 우위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전기차들을 선보이며 상당히 이 시장의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몇 년 전부터 그리고 현재까지도 국내 프리미엄 EV 시장에서 꾸준히 활동을 펼치고 있는 I-PACE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데뷔 이후 그 실적은 그리 좋지 못했지만 차 자체의 평가는 굉장히 좋았던 I-PACE인데요. 다시 한번 이 I-PACE를 살펴보면서 어떤 차량이고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PACE의 체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려한 크로스오버 스타일로 다듬어져 있는 I-PACE는 4682mm의 전장과 각각 2011mm, 1565mm의 전폭과 전고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넉넉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2990mm의 휠 베이스를 자랑합니다. 참고로 이제 전기 배터리가 워낙 넉넉하게 장착되는 만큼 이 공차 중량은 2.2톤으로 제법 무거운 편에 속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규어 I-PACE의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규어 I-PACE는 굉장히 솔직하고 직접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제규어 아이덴티티를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 전기차에 필요 없을 법한 이 프론트 그릴, 자, 이 부분을 정말 일반적인 내연기관 제규어들과 동일하게 연출하고 있고요. 헤드라이트 역시 최신의 제규어 스타일로 다듬어져 있습니다. 더블 J의 디테일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 이 시승차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색 바디 컬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제규어 I-PACE의 바디킷에 적용되어 있는 검은색 디테일들이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죠. 특히 이 흰색의 I-PACE의 경우에는 이 바디킷의 디테일과 차체 컬러가 굉장히 대비가 되면서 이목을 끌었는데, 이 부분은 이 검은색 자체가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자, 측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에서는 이 제규어 고유의 유려한 곡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프론트 팬더와 리어 팬더 부분을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연출한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과거 제규어의 그런 슈퍼카들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이 볼륨 라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루프 라인도 굉장히 날렵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이게 SUV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포드 쿠페라고 말하기도 되게 애매한 그런 독특한 이미지를 제시해서 이 세련되면서도 여유로운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깔끔하게 다듬어진 이 투톤의 알로이 휠과 이 굿이어 이 F1 이글, 이글 F1이죠. 네, 이 퍼포먼스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 팝업 타입의 도어 캐치를 사용한 점 눈길을 끌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론트 팬더 쪽에 이 충전 소켓을 마련해서 이 전기차 충전이 아주 편하도록 구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후면은 굉장히 좀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살짝 이 잘려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각이 좀 살아있는 이 트렁크 패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날렵하게 그려져 있는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평면적인 스타일로 다듬어져 있는 이 후면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이 효율성에 대한, 그리고 이 차량 디자인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 게이트 중앙에 제규어 아주 선명하게 생겨났고요. 립 타입의 리어 스포일러를 장착을 해서 이 고속 주행 시 좀 더 안정적인 움직임을 연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EV400AWD라는 이 배지를 더해서 차량의 정체성을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어 디퓨저를 장착을 해서 굉장히 스포티한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루프에서 이어지는 이 부분에도 스포일러를 장착을 해가지고 공기의 흐름이라던가 시각적인 매력 모든 부분에서 높은 만족감을 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규어 아이페이스의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페이스만의 약간의 디테일이 담겨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규어 특유의 이 균형감 있는, 그러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붉은색 가죽을 더해서 굉장히 강렬한 색의 대비로 이목을 끄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화려한 디테일 그리고 이 대담한 연출이 곳곳에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스타일로 다듬어져 있는 제규어 특유의 스티어링 휠과 디지털 클러스터, 그리고 균형감이 강조되어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및 공조 컨트롤 패널은 이 현대적이면서도 굉장히 기술적 매력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전기차의 특성에 맞춰 버튼식 기어 시프트 패널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죠. 이와 함께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 글래스 루프를 적용한 점도 이 차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전기차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를 보다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는 이 스포츠 스타일의 시트가 마련되어 있어 공간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재원 살펴볼 때 휠베이스가 상당히 길어서 2열 공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막상 도어를 열어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자, 이렇게 도어 패널보다 이 2열 시트가 좀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이 2열 레그룸이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개방감 좋은 글래스 루프 적용을 했고요. 또 1열과 같이 고급스럽고 아주 화려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시트가 마련되어 있어서 감각적인 매력은 분명 뛰어난 편이지만 이 절대적인 공간에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인 남성이 앉기에도 크게 어려움은 없어서 패밀리카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열 중앙에는 이렇게 공조 컨트롤 패널 및 다양한 이 충전 포트와 이런 요소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 중앙에는 이렇게 암레스트 및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 활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1열 공간과 2열 공간 모두 풍부한 사운드를 누릴 수가 있는데 바로 메르디안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규어 아이페이스의 적재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크로스오버, 또 SUV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재 공간이 충분히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트렁크 게이트 아래쪽에는 총 656리터에 이르는 적재 공간이 무척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간결한 디테일, 그리고 이런 밴드, 그리고 파워 아울렛,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트렁크 게이트의 개방감도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사용성도 굉장히 우수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2열 시트가 분할 폴딩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더욱더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공간 활용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규어 아이페이스의 이 구동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륜과 후륜에 각각 두 개의 동기형 전기 모터를 탑재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환산 출력 400마력 그리고 71.0kgm의 우수한 토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과 어댑티브 노면 반응 시스템을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최적의 AWD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아주 우수한 운동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지 상태에서 단 4.8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차체 하부에 90kWh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서 1회 충전 시 333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인 전비는 복합 기준 3.5km/kWh시고요. 도심과 고속은 각각 3.5 그리고 3.4km/kWh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규어 아이페이스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떤 매력과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아이페이스의 실내 공간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워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 최근에 이 뉴 XF 등을 비롯해서 이제 제규어 랜드로버의 새로운 인테리어가 공개가 되면서 지금의 이 아이페이스가 조금 올드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최신의 스티어링 휠을 기반으로 해서 직관적이고 깔끔한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런 소재 연출이라던가 이 실내 공간의 색의 이 대비,
이런 부분도 굉장히 높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만족을 하면서 이 주행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전에도 이 아이페이스를 시승하면서 완성도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완성도에 만족감을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기차 특유의 고주파음도 굉장히 억제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출력이 울컥 하면서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도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편하게 다룰 수 있어서 이 ICE 제규어,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량의 제규어를 더욱더 부드럽고 아주 매끄럽게 연출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연기관에서 보였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사실 전기차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기란 쉽지 않거든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연출이라던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조율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 아이페이스는 아주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이 프리미엄 EV가 어떠해야 하는지, 프리미엄 EV의 자격과 그런 기준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이고 폭발적인 성능은 언제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좀만 강하게 밟으면 굉장히 처음엔 부드러웠다가 힘차게 빵 하면서 출력이 터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환산 출력으로 400마력과 71.0kgm의 토크니까 사실상 고성능 모델들의 출력이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400마력과 71.0kgm의 토크를 제시한다. 이 정도의 출력이면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들을 추월을 한다거나 고속주행을 한다거나 이럴 때 아주 쾌적한 이 출력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정지 상태에서 단 4.8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는 민첩성을 갖고 있는 것도 이러한 운동 성능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 제가 시승을 하면서 여러 환경에서 주행을 해보았을 때 이러한 성능의 매력을 분명 느낄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력이 굉장히 다루기 좋다라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유효하고요. 제가 이 차를 갖고 이제 산길이라던가 아니면 탁 트인 고속주행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한번 다뤄봤었는데 말 그대로 운전자에게 굉장히 높은 만족감을 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전기차다 보니까 수동 변속을 할 만한 그런 디테일이 없어서 좀 심심하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잠깐 신호 대기를 할 건데 이 신호가 끝나자마자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은 노면을 지나갈 거예요. 이 아스팔트가 파여 있고 거기에 철길이 놓여 있는 그런 아주 좀 더러운 노면이죠. 자, 이 노면을 지나면서 흔히 말하는 이 전기차의 그런 좀 건조함, 투박함 이런 게 이 아이페이스에서는 어떻게 연출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규어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자, 움직여 볼게요. 속도를 좀 내서 이 불규칙한 방금 사실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옆에 트럭 하나가 굉장히 출렁거리는 그런 노면이었고, 사실 이 아이페이스도 그 차와 거의 동일한 그런 노면을 지나간 건데 너무 능숙하게 잘 억제를 하는데요. 프리미엄 브랜드가 맞네요. 프리미엄 브랜드의 성격이 아주 잘 드러나는 부분이네요. 실제로 굉장히 깊게 파여있는 노면을 지나가는 순간이었는데 정말 기대 이상으로 능숙하게 아주 매끄럽게 이를 억제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게다가 운전자에게 충격이 거의 전해지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저는 충격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굉장히 부드럽고 세련된 승차감을 느꼈어요. 게다가 데미지가 없어요. 저 정도 노면이면 사실
꽤 제법 잘 다듬어진 세단들도 운전자에게 약간의 스트레스를 주는 모습인데, 이 차는 정말 스트레스 없이 그냥 노면이 형태가 이래요, 그러니까 노면이 이런 상황이에요 라고 알려주기만 할 뿐, 별도의 불쾌감이라던가 부담감이라던가 이런 거 전혀 느껴지지 않게 아주 매끄럽고 부드럽게 통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전기차들, 또 값비싼 전기차들도 그런 전기차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좀 노면 대응에 있어서는 좀 건조한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이 차 너무 부드럽네요. 프리미엄 EV라는 표현이 아깝지가 않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차의 무게가 2.2톤 정도가 돼요, 공차 중량이. 그럼 실질적으로 이 짐이라던가 탑승자 이런 것들을 고려하자면 때에 따라서 2.5톤이 넘는 아주 육중한 자동차의 상태에서 주행을 하는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운전자로 하여금 이 차를 다룰 때 그런 무게에 대한 부담감이라던가 어려움, 고충 이런 것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잘 셋업된 전기차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실제 조향을 할 때 만족감이라던가 이 조향에 대한 차의 반응도 상당히 가볍게 다듬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는 만족감이 상당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실제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여러 노면 환경, 그리고 굉장히 연이은 조향을 이어갔을 때에도 차가 굉장히 가볍게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오는 만족감이 상당히 크다, 상당히 매력적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요 디테일 오른쪽에 이제 드라이빙 모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이나믹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스노우, 그리고 에코, 컴포트, 그리고 다이내믹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일단 이 스노우 모드, 그러니까 점화찰 모드 같은 경우는 이 전지형 프로그레시브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뭐라고 될까요? 이 차의 그런 미끄럼 방지, 미끄러운 상황에서의 운동 성능의 확보는 수준 높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고, 컴포트하고 에코 모드는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대신 이제 에코 모드가 출력 전기가 조금 느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차의 가장 큰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EQC 맞죠? EQC 400이 지나갔는데, 저 차도 분명 굉장히 매력적이고 완성도 높은 전기차라고 한다면 저는 이 아이페이스 상당히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매력적인 셋업이에요. 어쨌든 다시 넘어와서 어쨌든 이 랜드로버와 이 제규어의 여러 차량에서 이미 그 실력을 검증받았던 이 미끄럼 방지, 미끄럼 탈출 이런 데 대한 능력이 이 아이페이스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제가 제일 이 차를 타면서 만족스러웠던 모드는 역시 다이내믹 모드입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한도 끝도 없이 딱딱한 차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물론 스포츠 드라이빙을 분명 즐기고 트랙도 타는 사람이지만, 저는 하드한 셋업보다는 어느 정도 소프트하게 이 노면을 반영해주는 그런 셋업을 좀 더 선호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아이페이스의 다이내믹 모드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셋업을 갖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기본적으로도 물론 이제 다이나믹 모드가 전개가 되면 이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이 조금 더 무거워지는 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운전자가 부담을 느끼거나 힘든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향에 대한 차체 반응은 이미 충분히 경쾌하고 민첩하기 때문에 역시 만족감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티어링 휠 끝부분, 조향 마지막 부분의 무게감이 조금 더 더해지면서 더욱더 정교하고 안정적인, 그러니까 뭐 노면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무게감을 살짝 더해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차체의 움직임도 좀 더 안정적으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에요.
재밌는 건 이제 그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약간의 소프트한 셋업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차는 그걸 잘 보여줘요. 실제로 아주 부드러운 노면에서의 스트레스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이 부드러운 질감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출력은 좀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줍니다. 대신 불규칙한 노면에서는 살짝 노면을 누르면서도 그 노면의 질감이라던가 차의 상태를 운전자에게 굉장히 명료하게 전달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리다 보면은 전체적인 만족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 이게 물론 일반적인 컴포트나 에코 모드보다 확실히 리어 서스펜션 쪽이 더 탄탄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 있지만, 뭐 그렇다고 그렇게 승차감이 저하가 된다거나 뭐 날뛴다 이런 느낌은 없어서 굉장히 절묘한 연출이다, 매력적인 연출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컴포트 모드로 바꾸고 주행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컴포트 모드에서 가장 이제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차의 승차감의 연출에 있어요. 차체 하부에 전기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가 굉장히 크게 무겁게 자리하고 있고, 이 전후에 서스펜션이 승차감을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살짝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전기차들은 이 차체의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확보가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프론트 서스펜션부터 시작해서 리어 서스펜션이 한계도 깊으면서 배려심도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노면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거리 주행 스트레스가 일단 없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333km에 좀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먼 거리를 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차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불규칙한 노면을 마주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뭐 건조함에 대한 스트레스라기보다는 굉장히 깔끔하고 매끄럽게 잘 다듬어주는 모습을 보여서 프리미엄 EV의 매력이 잘 드러난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안전 장치라던가 주행 보조 장치,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던가 이런 부분, 그리고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 뭐 전체적인 패키지가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차가 되게 아쉬워요. 분명 잘 팔릴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패키지가 되어 있는데 왜 판매량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비슷한 가격대 전기차들 중에서 사실 이 아이페이스에 대한 만족감 추천 비율이 굉장히 높은 입장이에요. 그만큼 아마 이 차를 아직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던, 그러니까 이 비슷한 가격대의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셨지만 이 차를 아직 생각 혹은 타보지 않으셨던 분이라고 있다면 저는 아이페이스 꼭 타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이페이스 분명 생각보다 이런 차가 있었네, 이거 괜찮네 라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프리미엄 EV 확신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